I met a boy, eyes of ocean blue, smells like the time when the flowers bloom. Butterflies went flying when our eyes met all the way from across the room. Don't be a fool, love can drive you crazy, but those butterflies will keep you cool. It felt so real. With every little smile, it was my heart he always tried to steal. There's something so exciting and so strange about the way he always made me feel. So surreal. Those butterflies are working double time with all these wounds to heal. 안녕하세요. 돈키스이었습니다. 9박 6일 일정으로 다녀온 이시가키 여행기를 공유해봅니다. 오키나와 최남단 일본의 몰디브라는 별명을 가진 에메랄드빛 바다를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25년인 작년에 직항 노선이 생기면서 2시간 반이면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다고 해서 여행을 떠나보게 되었습니다. 여행 추천 시기는 3월에서 5월 그리고 10월에서부터 11월이라고 하는데 아쉽게도 휴가 성수기인 7월부터 9월에는 태풍이 자주 오는 위치라 여행이 쉽지 않은 곳이라고 합니다. 이시가키는 청정 에메랄드빛 바다뿐만 아니라 배를 타고 조금만 이동하면 야에야마 제도 내 여러 섬들을 여행할 수 있고 또 각 섬을 대표하는 근사한 리조트들이 있어 여행과 휴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것이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저희는 이시가키 본섬에서 3일을 2개의 리조트에서 1박씩 2일을 머물러 보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2개의 리조트에서 보낸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된장. 얘가 두부. 그리고 얘가 톳. 얘가 톳. 야 이것만 며칠 먹어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래? 여기 자리 잡았어? 이 새우도 약간 이시가키 명물 같더라고. 바로 시작할게. 일본만 오면 5kg 찌는 거. 일찍 가자. Like a cold in the summer, you kept me hanging. You found me when my 야에야마 제도의 대표 리조트로 소개할 첫 번째 리조트는 다케토미 섬의 호시노야입니다. 이 지역 고유의 르큐 건축을 그대로 살린 나만의 정원을 가진 집 한 채를 통째로 쓰는 아주 멋진 곳으로 1박에 평균 100만 원이 넘는 일본을 대표하는 고급 리조트 중 하나랍니다. 이곳 호시노야에선 물소가 끄는 마차를 타고 마을을 구경할 수 있고 아주 큰 호수 같은 느낌의 수영장을 24시간 이용할 수 있어 한밤중에 별을 보며 수영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객실안엔 TV도 없어 온전히 휴식에만 집중할 수 있는 느낌의 리조트입니다. 호시노야는 2박씩 우선 예약을 받고 30일 전부터 1박 예약을 받는데요. 저희는 일정과 맞지 않아 이번 여행에서는 아쉽게 묵어보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리조트는 고아마 섬의 하이모부르시 리조트입니다. 1979년에 문을 열어 25년 7월 대대적으로 리뉴얼을 진행했다고 해요. 야에야마 바다를 바라보며 수영을 할 수 있는 멋진 수영장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부지가 어마어마하게 넓어 하나의 작은 마을 같은 느낌을 줍니다. 고아마 섬 내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전기자전거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말을 타고 해변을 걸을 수 있는 승마 체험 등 다양한 액티비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리오모테 섬의 호시노 리조트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이리오모테 섬은 섬의 90%가 정글로 뒤덮여 있는데 대자연 한가운데 자리한 리조트가 주는 고요한 휴식과 탐험을 하는 듯한 두근거림을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리조트 밖으로 천혜의 자연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맹그로브 카약, 정글 트레킹, 별빛 투어 등 다양한 액티비티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리조트는 이시가키 본섬의 후사키 비치 리조트입니다. 이 리조트의 장점은 본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배를 한 번 더 탈 필요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변과 수영장이 바로 이어져 있습니다. 야외풀은 깊이가 얕고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터까지 있어서인지 가족 여행객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저희는 본섬에서 3일의 시간을 보내고 이시가키항에서 고속선을 타고 30분 정도 이동을 해 고아마 섬에 있는 하이모부르시로 향했어요.
섬에 도착하니 리조트에서 마중을 나와 있더라고요. 덕분에 너무도 편하게 리조트로 이동을 해봅니다. 체크인 시간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짐을 프론트에 맡기고 바로 나왔어요. 이곳 하이무부르시는 148개의 객실과 숙소와 가장 가까운 수영장인 가든풀과 노천탕, 그리고 리뉴얼하면서 만들어진 해변과 맞닿은 2개의 대형 인피니티 풀이 있고요. 리조트 중심에는 꽤 큰 연못이 있어 리조트가 하나의 마을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 거북이 있어. 엄청 크다. 알았어. 갈게. 오야. 우와. 이 손 쪽으로는 오지마. 무서우니까. 와. 부지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서 남는 시간을 저희는 전기자전거를 대여해 리조트 내부를 둘러보기로 했어요. 파워 on 뭐다? 스트롱 파워, 위크 파워. 전기자전거는 내부 리조트뿐만 아니라 리조트 외부에서도 이용이 가능해서 고아마 섬 전체를 둘러볼 수 있답니다. 야, 좋다. 아니, 리조트에서 자전거만 타도 꿀잼인데요? 야, 너무 좋다. 지금 날씨가 약간 습하고 바람은 좀 선선한데 그래서 자전거 타니까 정말 좋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와 있거든? 여기야. 여기로 쭉 올라가면 호수가 또 큰 게 하나 나오네. 지도를 보니 투숙객만 이용할 수 있는 프라이빗 비치가 있더라고요. 프라이빗이라고 하니까 궁금증이 폭발하더라고요. 급커브 조심. 뭐지? 어디 있는 거지? 와, 진짜 산림지대에 온 것 같아. 약간 아바타, 나팔꽃 다 타고 올라간 거 봐. 너무 이쁘지? 관심 없는 고객님입니다. 열대우림과 보라색 나팔꽃이 참 이뻤는데 말입니다. 이건가? 아닌데 길이 없는데? 숨겨져 있어서 아무도 찾지 못해 프라이빗인 건가요? 저기 해변이긴 한데 근데 이게 길이 아니다. 우리 덤앤더머 바보들 얘기해줬었나? 나 어렸을 때 꿈이 인디아나 존스였다고? 고고학자 되는 게 꿈이었는데 얘나 내 꿈에 대해 관심이 없니? 드디어 만난 프라이빗 비치. 날씨가 맑았더라면 몇 배는 더 아름다운 해변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아쉬웠습니다. 이곳 프라이빗 비치는 물이 무척 맑고 잔잔했는데 때문에 수심이 얕아 스노클링보다는 아이들 물놀이에 딱 맞아 보이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수영장 있는 데 같은데? 리뉴얼하면서 만들어졌다는 하이무부르시의 수영장. 웅장한 회랑 너머의 에메랄드빛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모습이 어찌나 드라마틱하던지 감탄이 나오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입구 중앙 왼쪽으로 위치한 메인풀은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좋은 수심을 가지고 있었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곳곳에 안전요원도 많이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우선 스노클링을 할 수 있을까 해서 해변으로 나가보았습니다. 가도 허리밖에 안 와서 오른쪽엔 성인 전용 수영장으로 따로 나뉘어져 있어 어른들만의 조용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수영장과 바다가 이어져 있는 느낌이라 바다 한가운데서 수영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선베드에 누워서 온몸으로 해를 받아보기도 하고 넓게 펼쳐진 에메랄드빛 바다를 보며 물멍을 때리는 것이 아주 좋았습니다.
또 이곳 콰이어풀엔 통창으로 된 사우나가 있어서 수영을 하며 떨어진 몸의 체온을 다시 올려보고 다시 수영을 하는, 하루 종일 수영을 하고 싶어하는 물친자들에게는 너무 좋은 시설 구성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희가 하이모브루시에서 선택한 객실은 가든 테라스 디럭스입니다. 하이모브루시의 객실 유형은 가든뷰, 오션뷰, 프라이빗 풀이 딸린 최상위 등급인 오션 프론트 풀빌라까지 1박 기준 2만엔부터 최대 20만엔까지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다도 보여. 와. 저희는 조식과 석식을 포함해 5만엔대에 예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객실 예약 시 꼭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고아마 섬은 인구 700명대의 아주 자그마한 섬이기 때문에 외부에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매우 제한적이라 조식과 석식을 미리 포함하고 있는 패키지를 결제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리조트 내 이동을 도와줄 카트가 전 객실에 자동으로 포함되는 게 아니어서 결제 시에 포함 유무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식당 등 메인 시설과 아주 가까운 위치의 객실이라 카트를 추가하지 않았는데 부지가 워낙 넓은 만큼 큰 불편함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세요. (1979년) 하이모브루시 개장 당시부터 있었다고 하는 야외 노천탕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여 노곤한 몸을 이끌고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근데 그 잠깐 돌았다고. 이거 홍익 인간이 되어버렸어. 아, 진짜 빨개 오빠. 선크림 바르려고 할 때 바를 거야. 아니 근데 이게 벗기 전에 여기 나시에서 탄 건데? 이거? 곤란하네. 생각보다 꽤 심하게 열상을 입어서 어찌나 쓰라리던지 한 달은 고생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선크림 꼼꼼하게 바르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퍼블릭 뷰 베스라는 이름처럼 바다 건너 이리오모테 섬이 그대로 보이는 절경을 만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용 가능 시간은 오전 6시부터 8시 반까지인 아침 시간과 오후 3시부터 늦은 밤 11시까지 운영이 되는데 해가 지는 노을을 볼 수 있는 시간대엔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사람이 많아 붐빌 수 있다고 합니다. 목욕을 마치고 나오니 무료 아이스크림 바가 비치되어 있길래 맛별로 하나씩 들고 와서 맛을 보며 수다를 떨어봅니다. 맛있는데? 콜라뿐 맛네. 이건 그거다. 뽕다. 이거 어떻게? 아, 이거 아니야. 살짝만 떼먹자. 저. 어머니들은 모르겠는데 엄마 럭셔리한 거 부티부티 나는 거 막 웅장한 거 이런 거 좋아하실 것 같아. 아버지들은 이런 거 좀 좋아하실 것 같아. 저는 좀 빈정이. 근데 저녁에 오면 진짜 예쁘겠다. 딱 노을 질 때 아빠 한번 꼬셔서 듣고 와볼까? 요즘 종종 나이를 먹는다고 느끼는데 맛있는 걸 먹고 좋은 걸 보면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뜨끈한 탕에 들어가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을 가만히 눈에 담다 보니 이런 호사스러움과 평화로움을 꼭 가족들과 함께 다시 와서 나누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이모브루시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은 센터하우스 내 코스 요리를 만나볼 수 있는 더 스테이크 앤 그릴과 뷔페식의 더 뷔페로 저희는 뷔페식을 선택했어요. 저녁 뷔페는 일식, 양식, 오키나와 향토 요리까지 다양한 메뉴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어제 회를 많이 먹어서 조금 튀김류를 많이 집어왔어요. 이거 미역이랑. 멸치 오키나와 스타일 피자인가? 피자의 경우 멸치와 해조류가 들어가 있다거나 양식은 정통 스타일의 뻔한 양식보단 이 지역의 특색을 조금 살린 듯 하더라고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맛이 있네. 이게 뭘까? 감자떡 같은 맛이야. 이거 해초튀김. 해초 아니야? 해초. 되게 프레쉬하고 맛있다. 튀김인데 되게 프레쉬해. 겉에져줘서 맛있다. 어딘가 모르게 조금씩 다른 터치들이 들어가 있어서 하나하나 먹어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다만 고기하면 스테이크 하고 딱 돈값 하는 직관적인 만족감을 주는 메뉴가 부족해서 전체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쯤 먹었으면 이제 총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습니다. 맛있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와 이거 맛있다 이런 게 단 하나도 없었어. 그래 맛있다. 식사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던 찰나 블루실 아이스크림이 냉장고 가득 맛별로 채워져 있더라고요.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자 맛별로 하나씩 맛을 봐봤습니다. 고구마 맛은 무슨 맛일까? 맛이 잘 안 느껴져. 이거는 소르베다 소르베. 완전 내 스타일. 난 이렇게 시큼상큼한 아이스크림 엄청 좋아한다. 완전 내 스타일. 이거 주머니에 3개. 다음날 아침도 저희는 뷔페식을 선택했는데요. 해산물 덮밥과 그때그때 만들어주는 오믈렛 등이 있었습니다. 전날 저녁과 마찬가지로 직관적인 만족감을 주는 메뉴들은 조금 약했던 것 같고요. 저녁과 달리 지역 특색이 강조되기보다는 무난한 스타일의 음식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무난하게 즐길 수 있는 식사였지만 석식이 8,000엔, 조식이 4,500엔으로 가격이 결코 저렴한 편이 아니기에 아쉬운 마음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이모브루시는 다양한 부대시설과 액티비티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종합 리조트인데요. 원래 하이모브루시에서 저희가 탐냈던 액티비티는 승마 체험으로 말을 타고 해변을 거니는 체험입니다. 근데 가격이 1인당 18,000엔이라는 어마어마한 가격에 고사하게 되었죠. 저희는 계획에 없던 바다거북 투어 상품을 예약을 했습니다. 저희는 하이모브루시에서 1박만 했기 때문에 우선 체크아웃을 하고 로비에 짐을 맡긴 후에 투어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투어가 끝난 뒤에 리조트 내 별도 샤워장이 있어 그곳을 이용했어요. 리조트에서 운영하는 투어라 그런지 정말 친절하고 전문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바다거북 투어라는 명칭답게 이날 5마리의 바다거북이를 만날 수 있었답니다. 날씨가 좋은 날 야에야마 제도의 아름다운 에메랄드빛 바다에 몸을 맡기고 유영하는 것만으로도 이번 여행의 모든 목적을 달성한 것만 같은 행복하고 황홀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하이모브루시는 며칠을 머물러도 지루하지 않을 만큼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 리조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1박을 했지만 2박도 전혀 문제없을 것 같은 곳이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2시간 반, 페리터미널까지의 이동, 그리고 배를 타고 30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거리 끝에 이렇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리조트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너무나 만족한 나머지 저희는 빠른 시일 내에 가족들과 함께 다시 오자고 약속을 했답니다. 휴양과 가슴 뛰는 여행 모두를 만족시키고 싶은 가족 여행지를 찾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을 해봅니다. 고아마 섬을 떠나 다시 도착한 이시가키 본섬. 이시가키 여행의 마지막 날은 이곳 후사키 비치 리조트에서 1박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후사키 비치 리조트는 이시가키 내 호텔 중 후기가 가장 많은 곳 중 하나로 이시가키를 대표하는 리조트 중 하나랍니다. 후사키 비치 리조트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변과 바로 이어져 있는 대형 야외풀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지금 요거가 이만해서 끝인데 리조트가 이만큼 더 있어. 진짜 많긴 하다. 후사키 비치 리조트의 객실 유형은 프라이빗 독립형 빌라부터 호텔형 객실까지 5종 이상의 다양한 객실 타입으로 구성된 총 398실 규모의 대형 리조트랍니다. 야외풀은 수심이 깊지 않고 어린이들을 위한 전용 물놀이터까지 있어서 자녀를 동반한 가족 여행객에게 최적화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시가키 본섬에서 한 번 더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다른 리조트들과 달리 본섬 안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쉽다는 게 또 하나의 가장 큰 강점이었습니다. 네. 이야. 객실은 1박 기준 최저 19,000엔부터 최대 380,000엔까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고요. 저희는 수페리어 객실로 일본식 다다미 공간을 갖춘 곳에 머물렀고 조식을 포함해 60,000엔 정도에 예약을 했습니다. 있다. 너무 예쁘다. 우와, 진짜 예쁘다. 너무 귀엽다. 진짜 여기 와서 리조트만 있어도 되겠다. 여기는 이렇게 독채 별장 개념이고, 전날 하이모부르시에서 일광 화상으로 피부가 너무 따가워 이날 저희는 실내 수영장을 이용했고요. 실내 수영장의 규모는 꽤 크더라고요. 야외풀과 달리 사람이 별로 없어서 마음껏 수영할 수 있는 게 참 좋았습니다. 저희는 저녁을 먹으러 나왔어요. 가는 길에 후사키 리조트의 명물이라는 엔젤 피어도 살짝 살펴봅니다. 해가 지는 일몰 시간에 그 모습이 장관이라고 하더라고요. 맑은 날엔 다케토미, 고하마, 이리오모테 섬까지 한눈에 보인다고 하니 시간에 맞춰 꼭 이 잔교로 나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후사키 리조트엔 가성비가 꽤 괜찮은 중식당이 있다고 해서 오늘은 저녁 뷔페를 양보해보기로 합니다. 이곳 류큐 신텐치는 낮에는 뷔페, 저녁에는 중식 다이닝 코스와 별도의 단품 메뉴를 판매하는데요. 저희는 후기에 평이 좋은 탄탄면과 마파두부, 딤섬 등을 시켜보았습니다. 벌써 5일차 일본이라 얼큰하고 매운 게 너무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시켰던 탄탄면은 생각보다 너무 매워서 놀랐습니다. 일본에서 만나기 어려운 매운맛이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흰쌀밥 하나를 시켰습니다. 후사키엔 볼드키친이라고 하는 다른 뷔페식 식당이 있는데 이곳 조식 뷔페에서도 마파두부를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해요. 비슷하다는 평이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 실제로 먹어보니 단품으로 시켜 먹어본 마파두부가 3.78배 정도는 맛있었습니다. 마지막에 결제할 때 계산대 앞에 포장된 리토르트 제품으로 팔고 있어서 구매를 할까 엄청 고민을 했을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조식으로 볼드키친에서 식사를 했는데 굉장히 무난한 스타일의 뷔페 메뉴들이 있었고 만족도는 그리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욱 맛있는 시간으로 남았던 류큐 신텐치에서의 저녁 식사였습니다. 이날 저녁 저희는 총 4,800엔을 지불했는데 리조트 내 식당인 것을 감안하면 맛도 가격도 꽤 만족스러웠답니다. 이곳 후사키 리조트에 머물게 되신다면 이곳 마파두부의 맛을 꼭 맛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이시가키 본섬에서의 3일, 그리고 리조트 2곳에서 보낸 2일, 총 5박 6일의 여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시가키는 그냥 바다가 예쁜 섬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다채로운 곳이었어요. 본섬에서는 로컬 맛집들과 자유여행이 주는 일본 특유의 소소하고 담백한 즐거움을 만날 수 있었다면, 하이모부르시와 후사키 리조트에서는 다양한 액티비티와 완전히 다른 즐거움의 휴양을 만날 수 있었답니다. 날씨가 좋지 못해 보지 못한 맑은 날의 이시가키와 일정상 가보지 못한 야에야마 제도의 다른 섬들, 노천탕에 몸을 담그고 바라본 그 풍경 앞에서 문득 떠올랐던 부모님 생각까지, 기회가 된다면 2번, 3번을 생각하게 되는 너무도 다양한 즐거움이 가득했던 이시가키 여행이었습니다. 일본의 몰디브라고 불리우는 이 에메랄드빛 섬은 직항으로 2시간 반이면 어렵지 않게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봄과 가을,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이시가키로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떠할까요? 이시가키 여행기를 여기서 마칩니다. 일상의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I met a boy, eyes of ocean blue, smells like the time when the flowers bloom. 오빠 하이모르부시 오늘 왔는데 어때? 어떤 거 같아? 뭐? 아, 왜 저래? 좋은데 또 1박 가격 생각하면 그래도 좋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오기에는 난 되게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비행 시간도 얼마 안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애기나 아니면 뭐 태교여행 이런 걸로 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태교는 아내 입장을 들어봐야겠지만 참 좋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오자. 여기 직항이 생긴 게 너무 좋습니다. 사실 이런 거 직항 안 생기면 언제 와보겠어. 근데 나는 여기가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은 먼저 와서 수영장이랑 뭐 온천이랑 뭐랑 다 이용할 수 있는데 심지어 샤워 체크인 전에도 샤워실이 따로 있어서 샤워를 할 수가 있다는 게, 체크인 전에도 샤워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여기 와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말을 타고 승마를 하고 하면서 해변을 걷는 그 액티비티가 있더라고요. 그 액티비티라고 해야 되는가? 그치, 액티비티지. 근데 너무 비싸. 18만 원. 근데 인당 18만 원이라서 그것은 디깅을 하다 보니까 그 유튜브에 일본 분이 올리신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승마를 하면서 해변을 걷는 그 모습이 너무 환상적이어가지고 그거를 한번 꼭 해보고 싶었는데 그거를 못했습니다. 너무 비싸요. 그건 좀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못할 것 같아. 너무 비싸고. 태교 때 한번 해볼래? 떨어지면 안 돼. 그래? 뭐 자꾸 맨 다 태교로 귀결되는 거야? 원래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합리화를 하는 거야. 아무튼 이제 밥 먹으러 가자.